영국의 군주였던 엘리자베스 2세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25세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역사상 최장기간 재임하면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로 불렸던 인물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왕에 대한 애도를 거부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이참에 영국의 입헌 군주제를 없애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썬킴 교수님 스튜디오로 모셔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썬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퇴근길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률도 그렇고 청취율도 네 좋습니다. 예,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간략하게 이제 썬킴 교수님 그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 소개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MBC를 사랑하고 표창원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예, 그리고 고맙습니다. 최근에는 그 세계사 관련된 강의와 방송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사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랑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네. 썬킴 교수님이 세계사 말씀해 주시면 다들 이렇게 재밌어 하시고 우리와 연관성을 이렇게 찾으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 전공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영화 일을 꽤 오래 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북한 갔다 오신 신상훈 감독님 네네. 밑에서 조감독 생활 한 10년을 했었는데 그러셨군요. 마지막 조감독이었죠,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신 감독 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조감독을 하면서 예.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역사와는 관계가 없고 네. 네가 이제 영화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 영화의 스토리의 배경을 다 알아야 된다. 닥터 지바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혁명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람과 함께를 사라지다를 그냥 보면은 그냥 예쁜 영화다. 남북 전쟁이 어떻게 터졌는지 알고 봐야지 앞뒤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네네. 해가지고 나름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약간 도움이 됐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 강의와 이런 서적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걸 느꼈어요. 너무 어렵죠. 아니 저도 이제 예. 그 역사 공부를 하다가 네. 외워라. 네. 관찰사, 절도사. 관찰사는 관찰하는 사람인가? 절도사는 뭘 훔치는 사람인가? 설명을 안 해줘 이걸요. 그리고 오늘 또 유럽 역사 얘기하겠지만 예. 아니 앙리 4세의 아들은 앙리 5세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루이 뭐가 나와버리면 갑자기 네. 그게 뭐냐고 족보가.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거든요. 네. 관찰사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도지사고 네. 절도사는 그 지방 군관 책임자고. 네. 그러니까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밖에 분명히 계실 건데 그렇죠. 저같이 이제 진입장벽을 느끼시는 분들 네. 쉽게 공부하시라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공부했다. 예. 여러분들은 쉽게 공부하시라.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친절한 역사로 이끄시는 길잡이 역할 정말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전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추모 애도의 물결도 많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도 많고요. 그래서 많죠. 좀 쉽게 썬킴 교수님의 장기를 최대한 발휘하셔서 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먼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모르는 분은 안 계시지만 정말 자세히 아는 분은 또 드물거든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루이 14세 다음으로 네. 최장기 왕 위에 있었던 왕이었었죠. 네. 루이 14세가 72년 동안 있었고 그런가요? 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70년. 그러니까 우리 역사 봤을 때는 영조가 52년 동안 왕을 했거든요. 네네. 그거 보고도 영조가 그렇게 오래 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70년 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태어났을 때도 엘리자베스 2세, 돌아가실 때도 엘리자베스 2세. 그렇네요. 그런 분도 그러니까 거의 영국 현대사 그 자체였었죠. 네. 지금 집회, 동전도 다 엘리자베스 2세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네. 그 교체 비용도 꽤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 바꿔야 되니까요. 네네.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그렇죠. 네. 영국 현대사 그 자체였다. 현대사 그 자체다. 자, 그런데 조금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죠. 영국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산업혁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민주주의의 종주국이기도 하고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시작이죠. 시작이죠. 네. 그러면 뭔가 현대의 어떤 문물의 어떤 리더 같은 느낌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오래전에 없어진 입헌 군주제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죠. 우리가 듣기로는 입헌 군주제가 뭐야 하면
군림하지만 통치하지는 않는다. 이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알려줬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절대군주제는 정말로 왕이 네. 네로 황제같이 내 맘대로 하는 게 절대군주제고 예. 입헌군주제는 이제 왕은 이때 예. 왕의 권리를 헌법으로 제한한다 이건데 아하. 그 입헌군주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예. 입헌군주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영국에서 시작이 됐긴 됐는데 네. 왕이 그 권력을 의회와 귀족들한테 뺏긴 거예요. 뺏긴 거고.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약간 애매모호하게 시작한 것이 네. 그 기억하시겠지만 영국에서 박사학위 땄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 처음에 여기 영국 얘기를 하라고 하시길래 PD님이 작가님이 네. 예. 몰래 카메라인 줄 알았다거든요. 이거 뭐 실용 영어 음악학과 1학년 학생 보고 조용필 선생님 앞에서 노래 부르라고 하는. 아니, 근데 제가 역사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서 아닙니다. 예. 그 영국의 런던에 가면은 네. 리차드 1세 왕의 동상이 딱 서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사자 심왕이라고. 예. 그 십자군 전쟁 때 영국군을 이끌고 가가지고 네. 이 살라딘을 이끌고 있는 이슬람군을 격파를 시켰던 영국의 상징. 예. 정말 이 위대한 리차드 1세의 동생은 네. 굉장히 뭐라고 할까 무능한 왕이었어요. 존 왕이라고. 네. 영국 참 보면 그 이 유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왕 이름 다음에 네. 그 사람의 업적을 약간 별명같이 붙여요. 그 존 왕은 실지 왕이거든요. 네. 땅을 잃어버린 왕. 그래서 리차드 1세 같은 경우에는 예. 당시 이제 그 영국뿐만 아니라 예. 지금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 땅 거의 전부가 영국 땅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동생 리차드 1세의 위대한 1세의 동생 존 왕이 다 날려먹었어요. 프랑스한테 뺏긴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땅을 잃은 왕, 실지 왕. 네. 그리고 뭐 엘리자베스 1세, 2세 이렇게 있는데 존은요. 네. 영국 역사상 한 명밖에 없어요. 존 왕.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그 뒤에 있는 왕들이 너무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피해가지고 존 2세를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만 그냥 존 1세도 아니라 존 왕이에요. 그냥 존이군요. 근데 하도 이 헛발질을 하니까 존 왕이 네. 귀족들이 가가지고 이보시오 왕 당신 너무 지금 헛발질을 하다 보니까 하니까 예. 당신의 권한을 우리 귀족들이 좀 뺏겠소 사인하시오. 아. 그게 이제 입헌 군주제의 시작인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예. 이 말은 딱 누가 있냐면은 뭐 이건 여러분들 그 뭐 이 상식을 위해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1714년에 당시에 이제 이 영국을 다스리던 앤 왕이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네. 자녀가 없이 후사가 없이 꼴까딱 돌아가세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영국의 왕실의 법도가 뭐였냐면 그 룰이 다 영국의 왕은 일단 개신교 신도가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스튜어트 왕조였는데 스튜어트 왕조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사람이어야 된다. 예. 족보로 뒤진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있나? 안 나. 예. 뒤져보니까 이 사람이 딱 그 조건에 맞네 했던 것이 독일 하노버에 있던 귀족이었던 게오르크란 사람이 딱 걸린 거예요. 아. 그래서 예. 독일 사람이 독일 하노버였어요. 네. 그래서 당신 와가지고 우리 영국 왕 좀 해주십시오. 네. 족보를 따라가 보니까 당신 영국 피가 섞였습니다. 야, 이힐리베디. 예. I love you. 이거 뭐좀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갑자기 아는 독일어 갖고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우토반이라. 예. 그래서 게오르그라는 그런 이제 하노버의 이제 이 왕이 네. 영국으로 와서 이제 왕을 하는데 네. 하노버와 잉글랜드의 공동 왕이 된 거예요. 아하. 문제는 이 양반이 독일 사람이다 보니까 예. 영어를 못 해요. 네, 그렇겠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당시 하노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 거의 절대적으로 통치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네. 영국은 이미 이제 의회가 어느 정도 권력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게 상황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게오르그가 영어식 발음이 조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지 1세가 되는데 예. 영어를 할 줄 몰랐던 이 조지 1세가 나는 영어도 모르고 의회 시스템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대신 통치하십시오. 알아서 하시오. 나는 예.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조지 1세가 했어요. 그때 시작된 겁니까? 그때 그 말이? 시작된 거예요. 영어를 못해서. 네. 지금 뭐 영어 못하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좀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군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게오르그 조지 1세와 동격이십니다, 여러분들. 군림하십시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현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외신으로 볼 때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이후에 런던의 분위기는 엄청난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지 않습니까? 9시간 줄을 서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렇죠. 네.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조하셨을 때의 전반적인 영국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물론 뭐 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군주가 있냐. 그 이제 그 찰스 3세. 네. 찰스 3세가 이제 평생 왕세자가 직업이었었죠. 그랬죠. 네. 자기도 몰랐을 걸요. 왕이 될 걸. 아하. 아들 윌리엄한테 넘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어쨌든 왕이라고 하면 엘리자베스 2세였는데 예. 굳이 그거를 찰스 3세한테 넘겨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도 솔직히 내각 책임제라는 것이 물론 장점도 많지만 네. 내각 책임제 물론 일본도 내각 책임제지만 그렇죠. 단점이 뭐냐면 나라의 지도자를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각 책임제가. 그렇죠. 그래서 영국에서도 우리도 공화국 리퍼블릭 같이 리퍼블릭으로 바꿔가지고 네. 국가의 지도자를 투표를 통해 가지고 국민이 직접 뽑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네. 군주제를 없애자. 아하.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자, 그런 영국 내 상황들이 있고요. 네, 저희들 광고 듣고요. 다시 돌아와서 아니고요. 네. 광고도 있나요? 네, 광고가 있는데 네. 예, 좀 뭐 지금 게시판에 올라와 가지고 잘못 올라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생방송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 세계적 또 영국의 분위기 그렇고 우리와의 관련성이 가장 저희들에게 또 관심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에 따른 장례식 국장이 영국에서 열리고요. 그 다음 월요일에 열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각국 정부의 정상들이 초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네. 참석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여기 근데 조금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가 같이 가는 것. 어떤 분은 반드시 가야 된다. 이것은 의무고 어떤 뭐 규정이다. 어떤 네. 분은 아닌 것 같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저는 이 여러 가지 해석을 떠나가지고 예.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예. 우리 표 박사님도 영국 생활을 오래 하셨겠지만 네. 영미권에서 이제 퓨너럴 장례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 패밀리 컨돌런스라고 해가지고 네. 상대편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이 돌아가신 그쪽 상대편이죠. 예. 그쪽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 덜렁 혼자만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보통 부부가 참석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고 말썽을 안 피운다는 가정하에는 자녀까지 참석을 하는 게 사람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말썽을 안 부린다는 아니, 가정하에서 네.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네. 그래서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이든 일반인이든 간에 예. 영미권에서는 부부가 동반으로 가는 것이 일단 원칙입니다. 가족 행사니까 말이죠. 가족 행사니까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래도 가족 행사이면서 국가적 행사이기도 하니까 이번 장례식이 그렇죠. 혹시 뭐 좀 원치 않는 논란거리라든지 가십거리가 또 다시 생겨나면 어떨까라는 우려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이제 영부인 뭐 대통령 부인의 그 참석과 이제 해외 순방 동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네. 이게 퍼스트 레이디란 개념 자체가 조지 워싱턴 미 건국 때부터 생겼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퍼스트 레이디란 개념을 만든 미국에서조차 영부인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자기들도 몰라요. 그래서 이 암묵적 동의가 뭐냐면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면은 폴리티컬 셀레브리티라고 미국인들이 얘기하거든요. 네. 말 그대로 정치적인 연예인이다. 아. 그래가지고 약간 뭐라고 할까 그 대통령의 빈자리를 어떤 식으로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 영부인의 역할이다라고 했을 때 이 대통령 정상의 방문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국빈 방문, 그다음에 공식 방문, 네. 그다음에 실무 방문. 예. 그러니까 실무 방문은 대부분 이제 혼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거 아닌 경우에는 보통 영부인 따라가는 것이 불문율이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 측의 이제 주장이죠. 네, 불문율. 이렇게 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들 받아들여지는 관행이다 이렇게 그렇죠, 하면 관행이죠. 되겠네요. 네, 들으시면서요. 7883번님께서 문자로 질문 주셨어요. 영국이나 영연방 국가들 혹은 서방의 역사적 관례로 장례식에서 좀 조심해야 할 것은 없나요?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장례식장도 무척 어렵던데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장례식을 자주 가면 안 되죠, 솔직히요. 자주 가면 안 된다. 자주 가면 안 되죠. 네. 근데 그 약간 이제 funeral manners라고 나름대로 그 이 규정 아닌 예. 규정 관습이 정리된 게 있는데 네. 가장 그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눈에 띄는 복장을 하고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얼리 같은 보석류를 착용을 해도 되긴 되나 예. 눈에 띄면 안 된다. 그리고 최대한 이게 뭐 검정색이 아니더라도 네. 무채색의 복장을 하고 가라. 이것만은 꼭 지켜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려하고 눈에 띄고 남다른 그러한 복장은 안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장례식에서는 어쨌든. 네, 그리고 또 다른 관심사가요. 북한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장에 초대를 받았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북한은 영국과 대사급 외교를 좀 맺고 있기 때문에 네. 대사가 지금 참석을 한다고 하죠. 대사가 참석을 하고요. 네. 북한에도 영국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그렇죠. 평양에. 그렇고요. 북한도 초대를 받았는데 근데 초대받지 못한 나라들이 또 있다면서요. 러시아. 아하. 푸틴이 예. 초대장을 안 받았는데 가겠습니까? 푸틴이면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신 왜 오셨습니까? 초대장 좀 보여주십시오. 또 비켜 그러겠죠. 푸틴은. 뭐라고요? 비켜 그러겠죠. 비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그러니까. 푸틴이야. 예.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 이 푸틴의 의형제 아닌 의형제라고 하는 그 벨라루스.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 네. 또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또 미얀마 군부 아하. 지도자도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네. 그 이유를 혹시 꼽으신다면? 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벨라루스도 그 이유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미얀마는 당연히 그 시민 민주화 시위 탄압 때문에 그 초대를 못 받았고 네. 세 나라가 더 있거든요. 베네수엘라와 이제 그 시리아도 초대를 못 받았는데 명목상 이유는 영국과 외교 관계가 지금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초대를 안 한다고 아프가니스탄도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국내 정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 그냥 오지 말고 있어라. 아하. 이거죠. 네. 총 6개 국가가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의 상당 부분을 지배했던 대영 제국. 그런데 그 이면에는 지배받았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빅토리아 여왕 시대 말 그대로 전 지구상 영토의 네. 4분의 1이 영국이었어요. 와.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져도 다른 지구 반대쪽에도 영국 땅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이 말을 정말로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대영 제국은. 네. 그런데 지금 세월이 한참 흘러서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셨는데 그 과거 영국의 지배나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에서는 애도 못하겠어. 이런 얘기가 들린다면서요? 일단 그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아일랜드에 가가지고 예전에 우리 영국이 통치를 할 때 네.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 한 800년을 했었죠. 그렇죠. 수많은 희생자도 있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유감, regret을 표한다라는 네. 말을 했어요. 예.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단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네. 직접 와서 예. 당시 이제 일제의 피해 우리가 했던 짓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 정도는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아일랜드에서 이번에 약간 못할 짓을 했어요. 그 한 축구 경기장에서 아시죠? 네. 리즈 인 어 박스. 예. 여왕이 관에 들어갔다. 관에 들어갔다. 노래를 좋아하고 불러가- 웃고 떠들고 네? 노래 부르고 막 그랬죠. 그 지금 약간 선을 넘은 거죠. 네네. 근데 나머지 이제 보통 뭐 이 아프리카라든지 서인도 제도에 있던 예전의 영국 식민지 국가들은 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자베스 2세는 죄가 없다. 뭐 당신은 솔직히 뭐 한 게 뭐가 있냐.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솔직히 말해가지고 당신이 서거한 계기로 그걸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당신의 증조 할매인 빅토리아 여왕이 했던 모든 만행에 대해서 영국 왕실은 지금 사과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편 전쟁, 네. 크림 전쟁, 예. 세포이 항쟁에 그 수많은 인도인들을 죽인 것들 네네. 등등등. 지금 영국 왕실이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케냐에서도 과거 독립운동하던 그 사람들을 학살한 부분 지금 사과하라 그 얘기 또 하던데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이 또 있군요. 강대국이라고 힘이 세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후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받게 되니까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는 앞서서 살짝 말씀 주셨지만 우리와 일본 간의 관계도 미묘하게 유사한 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일본이든지 독일이든지 했던 이런 여러 가지 만행 네. 이거와 빅토리아 시대 때 영국이 이제 식민지들에게 했던 만행
거의 비슷한 동급의 이제 잔인함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예. 공식적으로 이제 물론 아일랜드에 국한됐지만 사과를 했어요. 네. 그거에 비해서 일본은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본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게다가 뭐 독일은 계속해서 반성을 거듭거듭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들 이번엔 진짜로 광고 좀 듣고요. 돌아와서 썬킴 교수님 이야기 조금 더 듣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썬킴 교수님 모시고 정말 쉽고 재밌게 영국을 포함한 세계사의 흐름 이게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387번님께서요. 어려운 역사 이야기를 재미있게 말씀하셔서 흥미진진하네요. 저는 다이애나비를 참 좋아했어요. 이렇게 주셨고요. 연결되는 글도 5536번님도 보내주셨네요. 짜증왕 찰스 3세도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요. 전 평생을 누구한테 그렇게 짜증을 못 내봤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다이애나비와 찰스와 관련된 부분 지금 영국인들은 찰스 3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찰스 3세 짜증은 최근에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예. 잉크병 치우라고. 예. 또 잉크가 뭐 손에 묻었다고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약간 그 찰스 이제 3세죠. 예. 옆에서 쭉 봐왔던 사람의 말에 따르면은 네. 그 짜증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 굉장히 유머스러운 사람인데 민감하다고 해요. 굉장히요. 민감하다. 예. 그래서 이제 버틀러 집사를 오래 했던 사람에 따르면은 네.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입을 옷이 빳빳하게 다림질이 안 돼 있으면 안 입고. 안 입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서류가 예. 무슨 쓰레기통에 빠졌다. 그럼 네. 저희는 그 줍잖아요. 그렇죠. 또르또르 집사를 불러가지고 예. 와서 쓰레기통에 있는 거 좀 꺼내라고. 그리고 결정타가 뭐냐면은 네. 아침 출근하기 전에 예. 이제 이를 닦아야 되는데 예. 그 이제 집사가 이제 그 치약까지 짜서 딱 칫솔을 앞에 놔둔대요. 어허. 정확하게 네. 치약이 정확하게 1인치 묻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를 안 닦. 그 양 자체가 정확한 일정 양이어야 한다. 네. 이 정도로 민감한 사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거 그 뭐 잉크 묻었던 거에 대해서 짜증난 거는 이해한다. 이해를 이게요. 영국인들이 지금 뭐 그 군주제를 폐지하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찰스 이제 3세는 예.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군주제가 유지돼야 하는 그 당위성을 네.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버섯게 짜증내는 모습을 보이면은 글쎄요. 그러니까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민감이라는 표현이 적절할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무리 왕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대가 현대고요. 사실은 다 폐지된 그러한 그 제도인데 국민의 엄청난 세금을 쓰고요. 그리고 영국의 왕은 형사처벌도 안 받지 않습니까? 세금도 안 내고. 특히 상속세를 안 내죠. 그렇죠. 네.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 국민들한테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옆에 있는 버틀러 집사분도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민감하다는 걸 내세워서 짜증 부리고 뭐 치약 양까지 그렇게 요구하고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찰스 3세를 또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또 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떤 말이요? 세기의 대로맨티스트다. 저는 동의를 안 해요. 저는 절대 동의 안 해요. 지금 카멜라 파커 볼스 이제 왕비가 됐죠, 이게요. 네. 옹호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 참, 한 여자를 50년 동안 사랑하는 게 가능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 박사님은요? 아니 한 여자를 50년 사랑하는 거는 당연히 저도 한 여자를 27년 사랑하고 있는데요. 사모님 방송 듣고 계시나 봐요? 예, 그러겠죠. 그리고 50년 사랑할 자신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찰스는 남의 여자를 사랑한 거고요. 또 자신에게 다른 아내가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게 로맨스입니까? 그 내로남불 아니에요? 일단 처음 둘이 만났을 때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예.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그 미혼 상태에서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땐 친구로 만났지 않습니까? 친구로 만나가지고 예, 예. 이제 그 사랑을 꽃피웠는데 네. 당시 이제 그 카멜라 파커 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평민이었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왕실에서는 결혼 허가가 안 나요. 그렇죠. 결혼 허가가 안 나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라고 할까 실망을 한 찰스는 바로 이제 해군에 입대를 해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너 나를 버렸어? 라고 하면서 카멜라는 결혼을 하는데 그렇죠. 찰스의 친구랑 결혼을 해버려요. 네.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도 아니고 거기에 진짜 멘붕이 왔대요. 찰스가 당시 왕세자가 어떻게 예. 내 친구랑 결혼을 하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찰스는 이제 미혼이고 이제 카멜라는 이제 유부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또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만나기 시작했는데 예. 이제 이 불륜 관계를 알았어. 네. 그 이제 그 찰스 당시 왕세자의 이제 엄마 아빠가요. 예. 제
빨리 지금 결혼시켜야 되겠다 찰스를 해서 정략 결혼을 시켜줬는데 스펜서 가문에 스펜서 가문 나름 왕족 귀족 가문이에요. 귀족 가문이죠. 예. 처음에는 그 다이애나 스펜서의 예. 언니인 사라 스펜서를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네. 그걸 말렸어. 사라 스펜서는 옥스퍼드 출신의 정말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거든요. 네. 제동을 딱 걸어요. 누가 그런 줄 알아요? 누가 그렇습니까? 카멜라가. 오. 찰스 지금 너 그 사라 스펜서란 옥스퍼드 출신 그 똑똑한 여인이랑 결혼하려고 하지? 어허. 아니야. 결혼하지 마. 예. 왜냐면 사라 스펜서랑 결혼해버리면 네. 자기의 위치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를 잊을 수 있고 자기를 떠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왕 스펜서 가문과 결혼하려면은 예. 그 사라 스펜서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지금 유치원 보모고 착하고 어리고 약간 어리버리한데 걔랑 결혼하는 건 내가 용납해 주겠어. 아하. 그게 다이애나 스펜서였어요. 아니 카밀라가 그야말로 상왕이었네요. 위에서 조종을 하는 평민이면서도. 태상왕이었었죠. 야.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그 나중에 그 스펜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그 다이애나 저 그거 보다가 저런 보다가 졸았어요. 너무 왜 졸았어? 그걸? 너무 좀 이렇게 전개가 너무 느리고 좀 그렇던데요? 패스트 포워드 돌려서 좀. 알겠습니다. 나머지 절반 보겠습니다. 네. 하여간 거기서 예. 그 다이애나가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은 네. 그 1981년도에 7억 5천만 명이 봤던 그 결혼식 네.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아이고. 왜냐하면 이미 다이애나는 자기 남편의 불륜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혼식장에 네. 카멜라 파커 볼스가 참석을 했는데 네. 예. 흰 드레스에 면사포를 쓰고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신부도 아닌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확장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거 범죄 아닌가요? 아, 범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근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거 저 그냥 어떡하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예, 다음에 한 번 더 이거 진짜, 나머지 이야기 좀 모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네.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썬킴 교수님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